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북 정책에 반영할 의견 수렴을 위해 교계 인사를 초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장애인과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품기 위한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읍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개인코리아가 아프리카 지역의 우물을 만드는 사역에 한국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가적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 현안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날 간담회는 최근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통이 국가적 통일정책 자문을 위해 기독교 인사를 초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란 주제를 놓고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민주평통은 교계 인사들을 초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대북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것은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대북 사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평양에 심장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해 민간 차원에서 가장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11년 만에 남북 간 보건협력 방안이 논의돼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거란 분석은 남북 관계에 매우 희망적입니다. 또 교회 옆 이용정 총무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가 선정한 공식 수행단에 포함돼 교계 대표로 방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단들도 북한 선교 등 활발한 대북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종교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소중한 기회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저도 항상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구티비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교계가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교회 옆 이용정 총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 활발한 대북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교계 목회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부터 최근 DMZ 군사도로 연결까지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하급심 차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 초 육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지만 기한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의 군 입대 거부 사유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적 신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아래서 성장했으며 2011년 여호와의 증인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황을 볼 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지킨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은 모두 900여 건입니다. 이 재판들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추워지면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장애인과 소외이웃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올해로 19년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을 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얗게 소금에 절여진 배추에 미리 양념이 된 김칫솔을 버무리니 어느덧 김치 한 포기가 완성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장애인과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날 서울의 날씨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겨울 추위도 성도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대교구가 진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은 올해로 19년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나누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이 귀한 정성이 모여져서 많은 우리 장애우 친구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대교구에서 준비한 배추는 약 27톤에 달합니다. 사랑의 김치를 먹는 그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전하고 증거되는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김장에는 모두 합쳐 약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다른 장애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김치를 담급니다. 이 김장을 먹는 우리 장애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그들에게도 큰 행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번에 담근 김치는 장애인 1,300가정과 양로원,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4만 5,600여 명. 장애인들의 경우 김치를 담그는 일은 일반인들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섬김이 장애인과 소외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국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5% 미만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교회와 멀어지는 청년들을 품기 위한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려 화제입니다. 청년 토크 콘서트 모음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미디어와 음악, 토크 형식의 열린 자리를 마련해 교회 문턱을 낮췄습니다. 청년들의 일상적 고민을 웹 드라마로 제작해 풀어내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콘서트는 더 누림교회 조윤영 목사와 사무인 배우 이하린 씨가 기획했습니다. 지난달 처음 열린 콘서트에 참석한 청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청년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후일담도 나왔습니다. 콘서트에서 감동을 받은 청년들은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하린 사모가 NGO 단체를 통해 돕고 있는 탄자니아 알비노 환아들을 위해 선뜻 후원금을 내놓은 겁니다. 이하린 사모는 재정을 모아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 후원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토크 콘서트 모음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이달엔 27일 저녁 8시 홍대 저스트리슨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개인코리아가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코리아는 생명의 물 사역이 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개인의 삶에 소망을 주는 일이라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코리아는 국제 개인과 함께 아프리카 코고와 베닌,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4나라에서 우물 설치, 보건교육, 학교와 교회 개척 등의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코리아는 지금까지 35개의 우물을 지원해 3만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우물 기금을 통해 14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개인의 데니스 글로벌 멘토는 아프리카에선 하루 4시간가량을 걸어가야 물을 얻을 수 있다며 우물이 설치된 이후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고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질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코리아 최우영 대표는 1,000만 원이면 우물 1개를 팔 수 있고 1개의 우물로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지도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29일 EU를 떠나게 됩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에 대해 최선이자 유일한 합의안이라며 영국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합의안이 국경과 재정, 농업 및 어업 정책, 사법 관할권 등에 관한 영국의 통제권 회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인기 웨딩 잡지사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가 결국 폐간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웨딩 잡지사 화이트 매거진이 동성결혼 기사 게재 논란 끝에 폐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호주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싣지 않으면서 잡지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간을 결정한 겁니다. 잡지사의 공동 창간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신념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예배 모임에 참석해 부른 찬양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워십 리더인 타우렌 웰스, 젠 존슨 등은 백악관에서 열린 신앙 브리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앙 브리핑은 백악관이 주최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신앙 기반 프로젝트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웰스는 자신의 SNS에 모임 영상을 올렸고 오늘 백악관에서 찬양과 기도 중에 예수의 이름을 선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선교사로 알려진 한 미국인 청년이 인도의 섬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 청년은 27살의 존 알렌 차우로 외부 세상과 고립된 채 노스 센티널 섬에서 생활하는 부족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은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했지만 차우는 섬에서 설교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고 한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찰은 그가 미국 엘라베마 출신의 구급 요원으로 선교가 아닌 모험심으로 섬에 들어갔다고 언급했고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 가해자와 직장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져야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성차별적 근무 환경을 방치한 탓으로 우울증이 발병됐다며 소속기관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 환경 탓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비수기였던 부동산 시장의 연말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5만 787가구로 이달 남은 예정 물량과 합치면 연말까지 모두 6만 3,76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말 비수기를 감안할 경우 상당수가 내년으로 2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 715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6일 전국 점포에 종이 빨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전국 100개 매장에 종이 빨대를 우선 도입한 바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하던 기존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실제 운영은 플라스틱 빨대 재고 소진 이후가 되겠지만 올해 안에 모든 매장이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가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동성애 동성혼을 정상이라 가르치고 교회의 위해가 되는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창원 한빛교회 당회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교인 등록을 취소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가 이승희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총신대는 정원 감축과 재단 전입금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며 교단 산하 교회들이 성탄 헌금 총신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이 내달 7일 제13회 기독문화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올해 교육부문은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가, 봉사부문은 한우리 선교교회 김성환 목사, 민석 지도자 대상에 정권섭 장로와 영남 가나안 농군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35대 회장에 고신대 임창호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임 신임 회장은 실천적 기독교 교육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통일시대 기독교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회와의 협력 사역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